예, 그 여성들이 참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.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.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사실 비타민 D와 유방암이 쉽게 연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. 예, 맞습니다.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유방암보다는 골다공증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. 사실 저도 비타민 D와 유방암이 관련이 있다는 건 좀 생소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유방암 환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. 지난 2012년에요. 이 오른쪽 유방에 보시다시피 이 3cm가량의 또 암덩어리가 발견된 50대 여성인데요. 보이시죠? 한 3cm 되는 종괴가 보입니다. 예. 그런데 당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찾아보니까 6.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정상 기준치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비타민 D 이 결핍 상태인 거죠. 그때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하느라고 실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의 외부 나가면 차를 갖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햇빛 쏘이는 일이 조금 적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. 예. 근데 이분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네, 좋은 지적입니다. 예. 실내 생활 다 하는데 누구나 유방암 걸리는 건 아니죠.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비타민 D 부족이 유방암 발생 확률을 얼마나 높이는 걸까? 또 비타민 D와 유방암은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?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요, 이 유방암 환자 3천여 명과 일반 여성 17,000여 명의 체열을 해서요,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서 또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. 그 결과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은 전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27% 증가했고요. 특히 유방암의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 아닌 이 경우에는 이 비타민 D 부족 영향이 더 커져서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45%까지 상승했습니다. 그 정도라고 하면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체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? 예, 맞습니다.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요. 먼저 이 비타민 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보통 먹어서 섭취하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요.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 합성되는 일종의 호르몬입니다.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네. 이 햇볕을 쬐게 되면은요. 저렇게 자외선이 피부로 침투하게 되면요.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. 그러면 피하 지방의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녹색 도넛 모양의 비타민 D로 바뀌게 되고요. 이것이 혈액을 타고 이제 간으로 이동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간에 도착하면요. 화학적 구조가 좀 바뀌어서요. 호르몬으로 변하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다시 콩팥, 신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완전한 활성형 호르몬인 이 활성 비타민으로 변하게 됩니다. 이 활성 비타민 D는 칼슘과 만나서요.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데요. 결국 흡수된 칼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뼈를 튼튼하게 해서 네.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이 반면에 비타민 D의 암세포 억제 효과는요.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비타민 D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됩니다.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하지 않도록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는데요. 특히 암세포의 경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변 혈관들이 막 자라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. 기존의 남성에게선 전립선 암과 이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졌고 여성에게는 이번 연구처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라기보다는요. 건강 전반에 관여하는 이 필수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. 무엇보다 이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선 햇볕을 쬐야 한다는 겁니다. 예. 저도 그렇지만 실내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? 예, 우리나라 사람들 비타민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. 우리나라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요.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이 남성은 86%, 여성은 93%에 달합니다. 예. 좀 더 자세히 나이대별로 보면 비타민 D 평균 수치는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낮은 게 특징입니다. 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을 많이 갖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네.
사실 뭐 비타민 D에 시달린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자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봄이니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예, 얼마만큼 자외선에 노출돼야 비타민 D가 충분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먼저 우리 몸 체표면, 우리 몸 면적이 한 20% 정도를 노출해줘야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려면요, 이 한쪽 팔이 약 9%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어깨부터 손까지 양팔을 노출하면 한 20%가 됩니다. 이게 여의치 않으면 뭐 반바지 차림으로 양다리를 노출해도 충분하고요. 이 요즘 같은 날씨엔 좀 쌀쌀하니까 산책할 때 양쪽 팔 소매를 걷어주는 정도는 됩니다. 이 자외선 쬐는 시간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에요.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요. 일단 이 합성된 비타민 D는 2주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, 3회 정도 자외선을 쬐면 충분합니다. 그런데 이 자외선이 아무리 비타민 D를 잘 만들어내도 이 얼굴을 거뭇거뭇하게 해서 이 기미나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면 그렇죠. 곤란하겠죠. 그래서 얼굴만큼은 이 목이랑 귀까지 이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얼굴 표면적은 한 전체의 4, 5%에 불과해서요. 자외선 차단제를 써도 이 비타민 D 합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대신 표면적이 큰 팔다리에는요,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적절히 노출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비타민 D 결핍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요.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